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급여를 한번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 청소년들 알바생들이 요즘 많은데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그 청소년 알바생들이 실제적으로 급여를 얼마 이상 받아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우리 청소년 알바생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것들을 미리 챙겨야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찍게 된 거는요, 저기 광주에 사는 그 N군이 저에게 실제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걸 찍게 됐고요. 그 광주 사는 N군은 뭐 참고적으로 제 조카입니다. 기현이, 보고 있지?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우리 N군이 일주일에 하루를 일한답니다. 일주일에 1일. 토요일날 하루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일하냐고 물어봤더니 11시간을 일한대요. 자, 그리고 이 N군은요, 만 15세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11시간을 일주일에 일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11시간 일하고요, 곱하기 지금 그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원이에요. 요거 계산해보니까, 제가 먼저 계산해보니까 82,830원. 하루에 11시간 일하고요, 일당으로 82,830원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 더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흔히들 뭐 주유수당이라든가 가산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 가산을 안 하냐 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 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죠. 만 15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은요, 별도로 취직 인허증 뭐 이런 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아까 이제 광주에 있는 N군 같은 경우는 만 15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업주께서 당연히 챙겨 두셔야 되죠.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아르바이트생한테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업주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부모님 동의서랑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 18세 미만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급여 계산만 했는데 챙겨야 될 거 뭐 있냐? 근로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장님들이 뭐 우선적으로 좀 챙겨 주셔야 되겠죠. 근로계약서. 뭐 나이가 어리던 많던 짧게 일하던 길게 일하던 단 하루만이라도 일을 하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없었다면 이게 사장님들한테 오히려 또 이게 불리한 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근로계약서,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작성을 안 하시게 되면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챙겨 두셨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아까 제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7,530원을 주지 않으시고요, 요렇게 하시는 경우 있죠. 수습으로 해서 3개월, 너는 수습이니까 3개월 동안 90%만 줄래? 이렇게 하시고 좀 적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 3월부터는요,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습기간이라 그래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라 그래서 90%를 줄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알바생들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원래는 7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그래서 만약에 7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키시려면 개별적으로 연장 근무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N군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별도 연장 근무에 대한 동의서도 챙겨 두셨어야 되는 거죠. 별도로. 자, 다음은요. 가산수당인데요. 가산수당 50% 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1시간을 일하니까 청소년이 7시간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거 연장해서 더 일을 했으니까 가산수당 뭐 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더 50%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산수당을 주는 그 기준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N군이 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연장 근무 한 거에 대해서 최저시급 이상만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 가산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주휴인데요. 주휴는 우리 얘기 많이 나오죠, 주휴.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주휴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자, 주휴수당을 주는 기준은 뭔가요? 주휴수당을 주는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월에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요때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N군은 몇 시간 일했죠? 일주일에 11시간. 15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7,530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하루치만큼을 더 계산해서, 그게 이제 20%인데요. 그거를 더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 N군이 일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에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2018년 들어서 산재,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게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업무상으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에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사장님들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주셔야 되지만 4대 보험도 원래 가입을 해 주셔야 되죠. 4대 보험. 근데 지금 N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 중에 예외는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입을 하셨던 안 하셨던 상관없이, 만약의 경우에 그 직원이, 알바생이 출근하거나 퇴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게 되면 이거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사장님 좀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각종 그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건데, 우리 알바생들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챙겨야 돼,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더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도 꼭 좀 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좀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실제로 제 조카가 뭐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